네, 안녕하세요. 셀프 서비스 메이킹의 로드입니다. 지난주에 사용자 정의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랭크와 함께 영어 교육 앱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요구사항 정의서를 토대로 해서 보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체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저희 셀프 서비스 메이킹은 비전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 스토리인데요.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온라인 채널이 필요하신 분 또는 이제 부수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수입 원천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지식을 공유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고요. 셀프 서비스 메이킹은 제가 정의한 5개 단계를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디스커버에서는 이제 어떤 재료들을 모으는 그런 단계여서 사용자에 대한 정의라든지 기능에 대한 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것들을 디파인 단계에서는 정보의 구조를 설계하고 화면을 설계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할 거고, 디자인과 데벨롭먼트를 거쳐서 디자인과 개발을 진행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앱이 런칭되는 단계에서는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과정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첫 게스트로는 이제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프랭크를 모셨는데요. 프랭크는 지금 성인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그들에게 반복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화해서 진행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행을 해봤던 적도 있었는데요. 잘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대상과 주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용자를 구체화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사용자 정의서라고 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대상으로 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상세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대상이 있었을 때 그 대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에 따라서 그들이 채널을 이용하고 또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루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접속하는 횟수라든지 목표하는 그런 기능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다 세밀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진행하고,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흥미를 가져서 이용하고 어떻게 추가적인 탐색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것인가, 또 공유를 한다면 누구와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슬랙을 통해서 공유드렸고, 참여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프랭크가 가져온 사용자 정의서를 함께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같이 소개해드려서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요. 그러면 지난주에 뵀었죠. 저희 프랭크 모시고 이번 주도 또 다음 단계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용자 정의서를 만들어봤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사용자를 구체함으로써 제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대상이 명확해지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좀 더 그림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자주 하는 실수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며
어떻게 이 컨텐츠를 탐색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형상을 못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정의서를 통해서 누가 이거를 왜 쓰는지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팀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 프랭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누구와 함께 운영하거나 만들게 됐을 때 사실은 같은 타겟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사용자를 보고 있어야지만 의견 일치를 내릴 수 있고, 또 그 대상에 대한 인지를 동일하게 해서 기획을 할 때 또 디자인을 할 때 좀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해오셨나요? 네, 해왔습니다. 아, 네. 한번 볼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프랭크가 해오신 사용 정의서인데요. 좀 볼까요? 일단은 대상을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잡아주셨고, 외국계 기업에 다시 다니시는 차장님이시네요. 네. 이분의 필요는 해외 본사 및 파트너사와의 잦은 미팅과 업무 메일을 통해서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어렵다, 혹은 이제 더 능숙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진 차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프랭크 앱을 인지하게 될까요? 평소에 영어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SNS를 보다가 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고 네.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누르시게 됩니다. 네. 아, SNS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여기 뭔가 영어 공부 결과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뭐지? 알아보다가 네. 이제 다운받게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이분은 어떠한 부분이 가장 흥미로울까요? 프랭크가 만든 앱에 어떤 부분에 가장 끌릴까요, 이 사람이? 이 차장님 같은 경우는 예. 한정된 표현으로만 영어로 말을 했는데 예. 이제 제 앱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로 회의를 하실 때 이제 회의하실 때 또 유용한 표현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네. 누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유용함이 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매일 나한테 뭐 온다? 네. 이것도 좋겠네요. 그런 유용한 표현들이 나한테 매일 날아와서 네. 바쁜 내 시간을 내가 따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올 때마다 미션만 수행하면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효율이 좋다. 네. 점도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분이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컨텐츠를 소비했을 때 그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컨텐츠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기본 정보 외에 네.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네. 어떻게 더 찾아보거나 연락을 할까요? 저요. 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서요.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네, 네.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제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네. 바로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션 수행하거나 기본적인 컨텐츠를 보다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네. 운영하시니까 거기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프랭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프랭크는 이 사용자한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겠어요? 워낙에 차장님 같은 경우는 바쁘시니까 일일이 검색해서 필요한 표현들 배우시다기보다도 제가 알림을 통해서 유용한 문장들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보내드리는데 제공해드리고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은 예. 차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분 사용자한테 주고 싶은 액션은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미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더 궁금한 표현이 있었을 때 카페에 방문한다든지 네. 아니면 프랭크한테 연락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얻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녹음을 해서 네. 맞춤게 다시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션 수행, 그다음에 녹음 전송, 추가적인 어떤 커넥트 네.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사용자가 지인들과 공유를 한다면 어떤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얼마만큼 영어가 늘고 있는지를 네. 보여줄 수 있는 네.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 앱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공유함으로써 지인들이 분명 질투하게 될 겁니다. 아, 네. 질투,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 네. 질투를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측정하실 건가요? 결과물에 대한? 한국말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국말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거를 그 상황에서 네.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단어를 입력을 하거나 네. 단어를 내가 조합을 해서 선택해서 맞추는 건가요? 네네. 그런 식의 미션이군요. 나중에는 전혀 도움 없이 그냥 말하시게 되는. 말하게 되고 네. 초급일 때는 단어를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일 텐데 네.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네. 말을 하는 형태로 네. 진화가 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 결과물을 공유하겠다. 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떤 시간이나 걸렸던 미션 수행 시간을 같이 넣는 것도 좋겠네요. 내가 처음에 1분 걸렸던 미션인데 뭐 최근에는 10초 혹은 15초에 끊어서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공유를 했을 때 뭐 지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습니다. 잘 해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어 볼 텐데 요구사항 정의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측이 되세요? 요구 사항이니까 네. 자 필요한 기능들을. 그렇죠. 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네. 어떤 특성들과 패턴들을 이제 그려본 건데 네. 그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어떤 기능이나 컨텐츠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겠죠. 네. 아까 말씀했던 것들을 반추해 본다면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통해서 그 회원이 인지가 되게 되면 그 회원에 대한 어떤 관리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누적된 점수나 미션 수행 결과를 알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요구사겠죠. 네. 그러한 기능과 컨텐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물론 머릿속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적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내가 스스로 어플리케이션 만들게 되다 보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분실되거나 아니면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다 좀 객관적으로 자기가 발의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가를 좀 다시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제 삶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이 요구사항을 누가 얘기했는지, 언제 얘기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적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크게 전시 영역과 또 주문 영역과 회원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미션이 나간다 라는 것은 전시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회원을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회원과 관련된 정책들이겠죠. 그리고 미션을 수행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컨택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 이런 기능들은 쇼핑몰을 치자면은 주문이라고 하는 영역일 테고요. 네. 교육 어플에서는 신청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각 영역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분류를 해 둠으로써 잘 인지하기 위함이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어떤 특정 고유값을 붙여서 계속 추적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완성 시점에서 해당 기능들이 잘 들어가는지를 한번 반추해보는 것도 필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네,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샘플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칩시다. 네, 예를 들어 프랭크가 뭐 이러한 종이컵을 판매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는 해당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필요도 있을 테고, 또 상품 목록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는 얼만큼 싼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는 어떤 후기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쩌면은 어떤 동영상이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제 요구사항들을 전시와 주문과 회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분자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이러한 유형의 이러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 요구사항들별로 세부적인 요구 내용들과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게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단계를 1, 2, 3, 4로 구분한다면, 1차, 2차로 구분한다면, 네, 이게 1차 때 꼭 필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들 것인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 누가 발휘했는지도 기록을 해놓으면 이 문서 자체가 그냥 객관화된 문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들을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네. 나오세요? 네, 같이 만들어 보면서 네. 보시죠. 자, 제가 빈 양식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템플릿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구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이 앞부분에 있는 유형과 아이디어 구분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요구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볼게요. 프랭크 머릿속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메인 페이지에 어떠한 컨텐츠나 기능이 필요할까요? 좀 어렵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딱 받는 순간부터 생각해 볼까요? 네.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다운 받아서 딱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가 보이죠? 소개화면. 네, 그런 것들이죠. 네, 소개화면이 필요하겠죠. 네. 적어볼게요. 네, 앱 소개 화면이 필요하네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소개하죠?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어떤 의도를 만들었는지, 그렇죠? 네, 어떤 의도를 만들었고, 네.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네.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도 좀 조심스럽게 네.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쓰시면 네. 뭐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또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는 점이 이 소개 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사용자가 이걸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첫 화면에는 예. 소개한 부분보다도 네. 이건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하면 소개하면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필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뭐 실제 성인 대상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락처 같은 부분도 필요하겠죠. 네. 뭐 카페에도 소개할 수 있을 테고요. 네. 맞나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앱 소개 화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 푸시 같은 것도 푸시 기능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을 푸시하죠? 매일 표현. 전달되는 표현 미션을 네. 이제 푸시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까? 네,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녹음 기능. 녹음 기능. 네, 좋아요. 문장을 네, 녹음 기능. 알겠습니다. 네, 녹음 기능인데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용자가 네. 미션 수행 후에 네. 결과물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죠? 또 녹음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게 되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떠올렸던 그 기능들을 보다 세분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좀 더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푸시해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왔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수행하죠? 어떤 미션을 수행하죠? 한국어로 된 문장을 받고 예. 그 문장을 영어로 바꿔주는. 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바꿔서 입력하는 미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초급인 경우에는 이제 낱말을 배치하는 형태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이제 중급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겠죠. 네.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계속 해볼까요?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러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선택했던 단어의 배열들이 의도했던 내용과 네네. 맞다, 이 자리에서 맞다. 바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써죠. 해당 미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맞췄어요. 네. 뭐 correct 해가지고 오늘 미션을 수행하셨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녹음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녹음하는 거는 아까 우리 했으니까 예. 뭐 하죠? 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도가 있으세요? 뭐 이 표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뭐 여기를 누르세요라든지 아니면 더 볼거리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단계.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더 그 문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주 교육하시는 혹시 문장이 있으세요? 자주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할 만한 문장 있어요? 뭐 비즈니스니까 뭐 영상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우리 1시간만 있다가 통화하시죠. 이러한 표현을 뭐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요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약속 시간보다 1시간만 더 있다가 만나요. 네. 이거 어떻게 하죠? Can I push back an hour?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Can I push back an hour?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네. 그 문장을 제가 수행했다고 칩시다. 사용자 수행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컨텐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뜻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아니면 이 문장과 유사하지만 또 알아두면 좋을 거라든지, 네. 또 이게 약속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약속과 관련된 다른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관련 표현 같은 게 네. 있으면 좋겠네요. 맞나요? 네. 네. 그러면 관련 표현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표현 보기. 그래서 해당 미션과 유사하거나 관련도가 높은 어휘나 문장을 소개하는 이러한 컨텐츠가 있으면 어떨까요? 네.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보는 거니까 네네. 검토하신 다음에 이제 프랭크가 정리할 때는 정말로 딱 필요한 것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단계니까 부담 없이 합시다.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다른 차원에서 볼까요? 다른 차원에서 네. 이 문장을 보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네. 프랭크, 제가 하루에 한 10분씩만 전화 영어를 하고 싶은데 네. 가능할까요? 이러한 연락을 취하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카카오톡으로 직접 저에게 연락. 그래요? 좀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네. 카카오톡 소개가 있는데 좀 소개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레벨인지 한 번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보는 어차피 이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가 네. 회원 가입을 할 때 네. 간단한 정보를 기입을 할 거고, 네. 제가 이제 1대1 멘토링 문의 이러한 버튼만 누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보고 있다가 네.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 다이렉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기능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네. 그러면 일단은 회원 가입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회원 가입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회원 가입 시에 연령대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레벨이라 할까요? 네, 영어의 어떤 수준과 또 기대하는 바와 같은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1대1 멘토링 신청했을 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은 필수이고 핸드폰은 옵션 선택으로 해서 받아주게 되면 이제 연락을 할 때도 좀 더 원활하겠죠. 네. 일단 이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로그인 기능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로그인을 하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어떤 이미 가입된 정보의 일부를 가져와서 손쉽게 로그인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발생하거든요. 네. 이를 소셜 로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쇼핑 사이트에서 내가 굳이 구입을 안 하고 쓰고 싶은데 그럴 때 네이버 로그인이라든지 카카오 로그인 같은 기능을 써보신 적 있어요? 네. 네네.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한 사이트가 아니면 가급적 소셜 로그인을 이용하는데, 특히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얼마큼 쓸지가 일단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소셜 로그인 기능을 함께 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메일 로그인을 하겠지만
소셜 로그인 기능을 함께 둬서 이제 이메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메일 로그인하고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소셜 로그인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회원 정보 수정 같은 경우도 그냥 약식이지만 함께 적어볼게요. 필요할 테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대1 멘토링을 신청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신청 시에 회원 정보 중 일부가 전달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1대1 신청을 받는 강사에게, 그렇죠? 전달되는데 이 신청 폼에 기본 정보는 다 이미 기입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떤 의뢰사항만 추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은 좀 궁금해서 이거를 의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청, 회원, 전시 관련된 부분인데 또 혹시 생각해줬던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네. 뭐 아마도 만드시게 되는 과정에서는 더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와 함께 예습을 해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요구 내용을 적으셨으면 이게 전시인지 전시 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회원 영역에 속하는지 구분을 하시면 더 이제 보기가 좋을 겁니다. 이것들은 신청이라고 제가 할게요. 하고 하고 이것도 전시 영역으로 그냥 분류를 하겠습니다. 전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한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서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냥 우리 001부터 002까지 002 이렇게 쭉 달아서 적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구분하고 싶으시면 이러한 전시와 관련된 부분을 약간 약자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에 00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디만 봤을 때 이게 회원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도 이제 자주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좀 더 구분시켜서 유형이라고 하는 란에다가 저 내용을 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내용을 좀 더 묶을 수 있는 형태로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푸시라고 하는 컨텐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소개 화면, 소개 메뉴 하는 컨텐츠이고, 이것도 상세, 미션 상세라고 하는 미션 상세라고 하는 구분자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 상세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 회원 가입이고, 이거는 로그인, 그리고 이거는 멘토링 신청,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보다 좀 잘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기서 색깔을 좀 제가 넣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색깔로 전시와 회원과 신청 영역을 구분해 놓으면 보다 좀 더 눈에 잘 띄는 장점이 있어서 뭐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뭐 이러한 멘토링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제가 004번을 전시에 004번 미션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시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바꿔서 입력하는 미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있잖아 그 디스플레이에 004 요구사항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압축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신청은 어플라이라고 할까요? 어플라이에 00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쪽 기능이 지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적어서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요 사용자 정의 문서와 함께 구체화하는 내용들의 하나의 템플릿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과제 목록이라고도 뭐 하는데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누가 언제 어떠한 요구 내용을 줬고 그 요구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내용까지 함께 적어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에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적음으로써 본인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해결 구현 방법은 지금 적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미션을 한 이후에 채울 거고요. 오늘은 일단은 나머지 부분을 채울 건데 해당 내용들을 일단 1차로 간주하겠습니다. 물론 진행을 하다가 좀 부담이 돼서 이후의 차수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1차로 다 간주를 할 거고요. 등록 날짜와 발의자는 이런 샘플처럼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이름과 또 날짜를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는 건데요.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려우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앱을 사용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고에 대해서 알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직접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뭘 넣어야 되지? 저게 뭐가 필요한 거지? 머리가 하얘지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비어있는 생각의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이러한 템플릿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서도 마찬가지고 요구사항 정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탁되고 디자인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내 의도였던
것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꺼내놓고 이렇게 적다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만들고 푸시는 그러면 2차에서 만들어야겠네. 이런 식의 어떤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고 네. 필요한 내용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작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네. 회원 가입도 필요하고 회원 가입했으면 탈퇴도 해야 될 테고 네. 정보도 수정해야 되고 그렇죠? 레벨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고 미션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게 부여된다면 레벨 정책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것들은 처리하고 네.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미루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게 부담스러워질 필요는 없어요. 네. 오히려 이런 기능이 내가 필요한가 혹은 어떤 기능이 더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보완하는 의미로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내용들과 템플릿은 저희 아래쪽 소개란에 있는 슬랙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셀프 메이커 분들도 지난주 사용자 정의서에 이어서 이번 주 요구사항 정의서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잠재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요구사항 또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코너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서 한층 한층 우리 서비스의 레이어를 쌓아가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